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심플하게 그 세 번째 시간 포티시냅 CWP를 활용한 클라우드 런타임 보호 전략을 발표를 받게 된 포티넷 코리아의 김수영입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아젠다는 포티시냅의 CWP 기능 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포티시냅의 CWP 기능 데모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포티시냅의 CWP 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로 전환함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대한 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보안 과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이제 소규모의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었고 그다음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 발전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존에 있던 가상 머신 다음으로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들이고요. 쿠버네티스라든지 인프라 자체를 우리가 좀 복잡하게 프로비저닝하고 배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서비스와 클라우드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혼용해 쓰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대한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다양화 그리고 인스턴스나 해당되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복잡성이 올라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은 고투마켓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질리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고 코드를 커밋하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비저닝 하기에 따라서 자동화되어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사항들이죠. 애플리케이션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 복잡한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코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개발자가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고 워크로드를 생성을 하고 네트워크를 정의했을 때 실제 여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클라우드가 진화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보안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의 위협은 이제 통제를 넘어서서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가 클라우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인데 클라우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워크로드 보안 CWPP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코드에 대한 취약점들입니다. MVD에 저희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CV에 대한 부분들이 1월 1일 이후부터 29,00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연간 30% 이상의 취약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meantime for response라고 얘기할 수 있는 MTTR,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 취약점에 대한 MTTR을 측정했을 경우에 65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패치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이디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인증이 유출되고 실제 클라우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클라우드가 기존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MS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50%가 슈퍼유저 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스템의 슈퍼유저 관리자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항들이고요.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일반 사용자보다 10배 이상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분마다 새로운 CV가 발표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2031년까지 랜섬웨어 때문에 피해액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2초마다 새로운 공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큰 피해 사례가 있었던 사항들로 알고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 가치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68% 이상이 이미 도난된 인증 정보를 가지고 소셜 엔지니어링 이용해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보안에 대한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실시간 런타임에 대한 보안은 침해 사고를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릴리즈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안 쪽에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제로데이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XZUtil 아니면 로그4j 아니면 스프링포쉘 같은 그런 제로데이션 공격들 때문에 우리 시스템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다 런타임 공격에 대한 부분들로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일로화된 보안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V, 백신, 아니면 EDR 솔루션들, 그런 기본적인 기능 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런타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죠. 그만큼 실시간 런타임 보안은 침해 사고를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위험과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식별을 하고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공격 표면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러 형태의 쿠버네틱스들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택 서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일 텐데 공격 표면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개발 환경부터 우리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가 어질리티를 지키면서 어떤 포괄적인 가실성을 확보하고 취약점이라든지 전시간에 했던 잘못된 구성에 대한 부분들, 과도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그게 첫 번째 사항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가상머신이라든지 컨테이너 환경들 아니면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쿠버네티스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활성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악용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죠. 이미 손상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사용됐을 경우 아니면 우리가 내부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랜섬웨어가 배포됐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굉장히 금전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킬투 마이닝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 같은 그런 형태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든지 활성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고 신속하게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보안에 대한 조사나 대응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라는 부분일 거고요. 그만큼 시간이 우리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운영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65일 동안 중대한 취약점들에 대한 민타임 포 리스폰스, 평균적으로 우리가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6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241일 동안 평균 침해 탐지와 억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있었던 MGM 그룹 아시죠?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내부에 사용하는 이제 관련된 그 갬블에 대한 시스템들 아니면 호텔에 대한 리저베이션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거의 몇백 일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5시간 동안 공격자가 데이터를 유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걸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죠. 앞에 MGM을 말씀드렸는데 MGM 사건 때 가장 핵심적인 피해 사건이 뭐냐면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항들입니다. 호텔 숙박 시스템에 정부의 중요 인사들이 있었는데 중요 인사들이 예약했던 그런 부분들 누가 예약을 했고 어떤 분과 같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유출됐던 사항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 유출됐던 그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보안은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좁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위험과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주요 인사이트가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가장 영향력이 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신속하게 완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첫 번째가 뭐 어떤 서비스와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게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에 있어서 런타임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서비스와 통신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액세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서버의 루트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을 경우 취약한 패키지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리소스가 어떤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활성 위협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리스크로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meantime for response, MTTR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는 부분이 될 텐데요.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변경된 사유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잠재적인 영향이 얼마만큼 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로gin이나 프로세스나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가 유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 아니면은 새로운 권한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요. 이 런타임, CWPP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갖다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레이스워크 40C대부로부터 코드부터 클라우드까지 고객의 환경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단일 플랫폼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악용 가능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수집을 할 거고요. 활성된 위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게 되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분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 정상 동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편차와 이상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내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공격에 대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고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지금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상관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유출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크리덴셜, 실제 중요한 시크릿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크립토 체킹이라든지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해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CNAP이라는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개발,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션 전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굉장히 긴밀하고 느슨한 결합이 아닌 타이트한 통합된 보안 및 규정을 준수하는 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CWPP와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들처럼 버너러블리티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 KSPM에 대한 부분들, 클라우드 디텍션 리스폰스에 대한 CDR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CWPP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입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워크로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은 가상화된 프라이빗 서버 아니면은 퍼블릭화 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AWS 람다나 파게이트나 아니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자체를 보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0C랩의 구성 아키텍처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CSPM하고 CIEM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API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사항들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희는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부분들인데 아키텍처 상에서 봤을 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들 아니면은 AWS 쓰고 있는 EKS 환경이라든지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몬셋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 네임드 스페이스로 실제 에이전트가 배포된 환경에서 런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로컬에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스노플레이크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쿨링해서 가져오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상관 분석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설정하고 실제 왼쪽에 있는 에이전트의 실시간 리얼타임을 같이 이렇게 상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 밑에 보시는 화면은 컨테이너에 대한 레지스트리, 코드 레파지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CR이나 아니면은 GitLab, 잘 알고 계신 JPro나 이런 형태의 GitHub까지 레지스트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캐닝하고 실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밑에 보시는 콘솔을 가지고 고객분들께 접속하셔서 실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 소아나 아니면 우리가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챗옵스 솔루션을 가지고 알람 채널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람을 받아보고 티켓팅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의 아키텍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시냅을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연동을 예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들이고, 빌드 타임에 대한 부분들은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취약점, 컨테이너가 빌드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스캐닝해서 실제 이 취약점이 우리가 배포를 하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KSPM 같은 경우에는 실제 EKS나 아니면 AKS나 여러 형태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설정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CIS 벤치마크라든지 NIST 800에 190과 같은 여러 형태의 컨테이너이제이션 환경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컨테이너 환경 안에서의 런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향이 있는 아니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파일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포렌지까지 같이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개발 환경의 툴체인으로서 연동이 돼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KSPM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화면에 보시는 부분들처럼 컨테이너이제이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도 CIS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각 벤더별로, CSP별로, 아니면 오픈소스별로 다양한 형태의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 다양한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크를 해서 실제 형상 관리에 대한 부분들, 태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etcd나 API 서버나 쿠브 프록시나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 내부에 있는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금융권에 있었던 그 컨설팅에 대한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이런 KSPM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영향도 조사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툴을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안에서 잘못된 구성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CWP 고유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클라우드로 워크로드 런타임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쿠버네티스 안에서 컨테이너 간에, 파드 간에, API 간에 콜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내부에 있는 쿠버네티스 안에서에 대한 노드 간에 있었던 통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통신이 일어날 수 있는 컴포넌트 간에, 그리고 그 특정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워크로드 보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런 디테일한 컨테이너 안에서의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레이어 4의 개념이 아닌 실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연관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주고받는지, 어떤 포트를 통해서 어떠한 노드의 경로, 파드의 경로, 아니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비정상 행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진행 중인 위협 행위들, 내부의 크립토마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랜섬웨어가 배포되고 있는 사항들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내부에 있는 호스트,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전반에 있어서 취약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실행할 수 있는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6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원인의 어떤 루트 코드 때문에 위협이 일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 정보의 중요 정보들을 말씀드리면은 인증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경우들, 랜섬웨어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공격의 초기 징후에 대한 부분들 자동으로 저희가 탐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심각도가 낮은 여러 형태의 신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경보로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컴포짓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람의 양을 줄이고 노이즈를 줄이는 그 다음, 그리고 광범위한 컬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이 우리 수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AI 쪽에다가 문의를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색 화면에 이제 AI에 질의하는 화면들이고요. 잠시 후에 있을 데모 환경에서 저희가 AI를 질의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CSPM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고, 이런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화하고 컨텍스트화하는 부분들, 자연어 커리를 가지고 실제 워크로드 안에까지 저희가 설정과 어떤 연관이 있고 IAM과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컨테이너나 EKS를 사용했을 경우에 EKS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중요 정보에 접속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레이스워크 익스플로러라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포티넷과 저희가 레이스워크 포티시냅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된 사항들인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티시냅, 레이스워크 포티시냅은 포티넷이 인수한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과 뭐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개발 자체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졌고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딩부터 배포나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레이스워크 포티시넷과 이제 포티넷 기반의 이제 AI 기반 플랫폼 자체가 이미 결합이 됐습니다. 오늘 데모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보안이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분석하는데 뭐 10시간 이상 걸렸을 경우에 이런 AI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포티소아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국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소아 솔루션에서는 굉장히 업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플랫폼과 이제 연계가 된다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CDR 플레이는 클라우드 리스폰스 디텍션 리스폰스 플레이죠. 침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는 부분들입니다. 포티 가드랩이나 아니면 실제 있던 포티넷에 있는 인텔리전스와 연동이 돼서 좀 더 풍족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포티시냅을 사용해야 되는 이제 4가지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WPP는 기존의 단일 솔루션이었는데 시냅으로 포괄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워크로드 보안은 이제 사일로화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백신과 같은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CIEM과 같은 IAM과 같이 통합이 돼서 실제 위협에 대한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냅으로 포괄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두 번째가 CWP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런타임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죠. 에이전트 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API 콜을 통해 가지고 시간의 격차를 두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위협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CWP는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협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로데이션 공격들 아니면 랜섬웨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뭐 크립토 마이너 같은 금전적인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차단시키고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간으로 런타임에 대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내부에 있는 오픈시프트라든지 레드 오픈시프트 아니면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렌처 쿠버네티스나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워크로드 환경을 저희가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데모셋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쉽게 배포를 해서 배포 기반으로 저희가 쉽게 배포해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은 SOC와 긴밀히 통합이 돼서 자동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포티시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데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